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사망 오제와 관련된 전설에 복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기원전 2800년 전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따져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5000년 전의 사람인 셈입니다. 여기서 전염병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발현이란 곳에 돌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희가 그곳으로 달려가서 자연신께 지송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한 복희의 기도에 흡족한 자연신이 돌림병을 거두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집집마다 붉은색 깃대를 세울 것을 복희에게 그렇게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복희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알립니다. 그런데 시발년에 사는 어느 노비가 돌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자연신이 복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게 된다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하튼 전염병은 인류에게는 오래된 난제이면 틀림없는 듯 싶습니다. 14세기 때는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사회 전체가 그야말로 켜켜이 죽음의 계곡을 이룬 적도 있습니다. 유럽 전체 인구 4억 5천만 명 가운데 최소 30%에서 많게는 60%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 변수는 선박으로 인한 이동에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 또한 여러 전염병으로 인해서 숱한 인명피해를 당한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전염병을 일컬어서 역병이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역병할 때 역자는 연병을 뜻하기도 합니다. 전염병과 관련된 우리나라 최초 기록은 기원전 15년인 백제 원조왕 시절에 나타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무려 79차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역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 조치를 하고 또 그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성 밖에다 묻었습니다. 격리 조치는 지금도 최선의 1차적 방어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어땠습니까? 중국과 고통분담 운운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높으면 별것 아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한가한 말이나 했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제압될 것이라며 그렇게 호언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관광객에게 그대로 안방을 내준 채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헛소리나 주절됐던 셈입니다. 그러한 결과 지금과 같은 사단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조선시대 대처만도 못했던 셈입니다. 의학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도 전염병 문제는 그야말로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그런 방도가 아직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전염원을 차단하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몽골이 좋은 예가 되고 있다고 여깁니다. 몽골은 중국과 무려 5,000km에 달하는 그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강력 봉쇄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몽골은 중국에 석탄을 주력으로 수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몽골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총액의 절반가량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몽골은 석탄을 싣고 가는 자국 트럭 운전자가 자칫 감염될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단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입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그러나 향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그런 조처였다고 여깁니다. 아울러 마스크 품절 사태에 대비해서 군대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마스크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스크 품절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여깁니다. 또 다른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당국이 의료진을 대구 지역으로 차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방역 대책 및 체계적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숙소를 알아서 정하라는
그런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현지 파견된 의사 및 간호사들 사이에서 절로 한숨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체계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 한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료진들을 슈퍼 전파자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관측이 됩니다. 환자를 밀접하게 접촉하게 될 그런 의료진들입니다. 그들에게 별도의 정해진 숙소를 제공하지 않게 되면 그 의료진들이 도심 여기저기 숙박업소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추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도 그간 문재인 정권의 안이함이 어떠했는지를 쉽사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도 만무한 것입니다. 그저 갈팡질팡 그렇게 허둥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환구시보 편집장의 트위터 글이 눈에 띕니다. 그는 한국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한의 실수가 한국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 네티즌들 반응 또한 우리를 참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길림성을 포함한 동북 삼성 출신 우리 교포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교포들이 중국으로 귀국할 경우에 신중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고통분담 의논했던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그야말로 싸구려로 전락된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인을 입국 금지하는 국가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날로 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인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도 영국을 비롯해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듭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세월호 승선 어린 학생들에게 가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국가의 약속을 믿고 세월의 선실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깜깜하고 깊은 바닷속에 수장되는 그런 창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면역력만 좋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집회 등에 참석했더니 전염병이 온 나라에 창궐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소각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문재인 정권의 안이함과 무대책으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국가 비신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께 그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